여러분들 늘어나는 뱃살, 빠지지 않는 뱃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보통은 이렇게 늘어난 뱃살을 빼기 위해 운동을 찾으시는데 운동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배의 지방을 늘리는 주범인 인슐린 관리. 인슐린은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으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분비돼요.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호르몬이지만 과도하게 분비되면 뱃살을 늘리는 주범이 되지요. 그래서 뱃살 빼는 방법의 핵심 중 하나는 인슐린 관리예요. 오늘은 뱃살을 빼는 핵심인 인슐린의 역할과 과도하게 인슐린 분비가 되는 요인, 마지막으로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인슐린은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으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분비돼요. 혈당이 상승하면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을 조절하고 세포로 이동시키지요. 두 번째, 인슐린은 지방 대사 조절 호르몬이에요. 혈당이 증가하면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을 세포로 운반하는 동시에 지방세포에 신호를 보내요. 그리고 이 신호는 지방 분해를 억제하고 지방 합성을 촉진하게 되지요. 세 번째, 인슐린은 에너지 저장 호르몬이에요. 인슐린은 혈당을 지방으로 변화하여 에너지로 저장하는 호르몬이죠. 이런 과정은 특히 고탄수화물 식사 후에 발생해요. 마지막으로 인슐린 저항성은 뱃살, 복부 지방의 주범이에요. 과도한 탄수화물, 빈번한 간식과 식사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요.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혈당이 상승하는 상태를 의미해요. 인슐린 저항성은 지방을 더 많이 쌓이게 하며 특히 복부 지방을 증가시키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은 뱃살을 제거하고 싶은 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호르몬이에요. 첫 번째, 과도한 탄수화물을 함유한 식사는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고 이에 반응하여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시킬 수 있어요. 특히 당분이나 단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경우에 인슐린 분비가 증가되죠. 여기서 단순 탄수화물이란 밥, 빵, 면, 떡, 과일 등을 얘기해요. 당분에는 설탕 외에도 우리가 자주 마시는 주스, 탄산음료, 단, 커피 등이 있어요. 두 번째,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때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돼요. 인슐린 저항성은 과도한 탄수화물을 오랫동안 빈번하게 섭취했을 때 발생하며 복부 비만, 불규칙한 식습관, 부족한 운동,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해요. 세 번째,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일 때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돼요.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가 증가하고 이는 혈당 수준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쳐요. 즉,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췌장이 과도하게 인슐린을 분비하여 혈당을 안정시키려고 하죠. 네 번째, 트랜스 지방, 산패된 혹은 GMO 식물성 기름과 같은 지방 함량이 높은 식사가 요인이 될 수 있어요. 트랜스 지방은 염증을 촉진하게 되는데 염증은 세포에서 인슐린 신호 전달을 방해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어요. 또한 트랜스 지방은 세포막의 구성을 변경시켜 세포 내에서 인슐린 수용체 기능을 감소시키고 지방세포와 근육세포 내의 지방세포의 분해와 산화 과정에 영향을 미쳐요. 이로 인해 지방 대사가 이상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할 수 있죠. 트랜스 지방이 살찌게 만드는 7가지 이유 쇼츠를 링크해 둘게요. 마지막으로 부족한 운동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되게 만들어요. 신체 활동량이 부족하고 규칙적인 운동이 없다면 인슐린 민감도가 저하돼요. 이로 인해 인슐린 분비가 일반 사람들보다 더 증가할 수 있죠. 이러한 5가지 상황들은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유발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며 비만과 당뇨 등 대사장애 질환 발병률을 높여요. 그렇다면 과도한 인슐린 분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슐린의 과도한 분비를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인슐린의 강도를 줄이는 것이고 둘째는 인슐린의 분비 빈도를 줄이는 것이지요. 첫 번째, 혈당을 빠르고 강하게 높이는 정제 탄수화물을 피해야 해요. 앞서 이야기한 밥, 빵, 면, 떡, 과일 같은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고 강하게 올리고 내리기를 반복해요. 그러므로 평소 밥을 한 공기 먹던 분이라면 반 공기 먹고 3끼 모두 탄수화물과 당분이 가득한 식사를 하던 분이라면 2끼 혹은 1끼로 탄수화물 섭취 빈도를 줄여주는 게 도움이 돼요. 두 번째,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식이섬유를 먼저 섭취하세요. 거꾸로 식사법으로도 알려져 있죠. 이러한 식사 순서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 건강한 지방은 인슐린이 나오는 속도를 느리게 해주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혈당 쇼크를 막아줘요. 건강한 지방은 산패된 지방이 아닌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견과류, 방목한 소나 돼지고기, 자연산 물고기 등이 될 수 있어요. 인슐린은 식사를 할 때마다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음식 섭취든 강도의 조절은 가능하지만 아예 안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나 인슐린 저항성 환자들을 고칠 때 권장되는 방법이자 일반 사람들이 건강하고 날씬하게 살기 위해 권장되는 방법이 간헐적 단식이에요. 즉, 자주 먹는 것이 아니라 간식 시간을 없애고 식사 시간을 하루에 2번 혹은 6시간에서 8시간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이런 형식의 간헐적 단식은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고 지방분해 시간을 길게 늘려주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고치는 데 효율적인 방법이죠. 다만 영양가 있는 음식 섭취 없이 억지로 간헐적 단식을 한다면 폭식 혹은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는 포만감 있게 영양가 있게 식사를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포만감이 부족하다면 로고 초콜릿을 식전 식후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다이어트 팁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인슐린 강도와 빈도를 줄이는 식사 전략 외에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당 조절과 인슐린 감수성 향상에 도움이 되며, 스트레스 관리는 혈당과 인슐린 안정에 도움이 돼요. 또한 충분한 수면은 신체 호르몬 밸런스를 유지하고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니 잊지 말고 챙겨야 하죠. 한 영상에서 많은 내용을 다루기에는 어렵고 헷갈릴 수 있어서 최대한 간략하게 다루려 노력해보았어요. 부족한 설명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피드백을 참고하여 그것에 집중한 영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하고 수월한 다이어트를 위해 로고핏이 함께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